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1, 부 -3.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 점심시간임을 알리는 벨이 딩동댕 울렸다. 어이, 이와토, 이제 온 거야? 어머, 스즈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몇몇 친구의 질문에 어정쩡한 미소를 건네고 교실로 들어섰다. 이제 왔냐? 아야는 창가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스즈메, 회사 중역 출근 갔다. 그 옆에서 반쯤 비웃으며 마미가 달걀말이를 입에 넣었다. 아, 그게, 응. 미소를 지으면서 두 사람 건너편에 앉았다. 점심시간에 소란과 창으로 들어오는 괭이갈매기 울음소리가 이제야 생각난 듯 들리기 시작했다. 반자동적으로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아줌마 도시락. 둘이 흥미롭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주먹밥이 김과 사쿠라 덴부 삼로 꾸며져 참새 모양을 하고 있다. 달걀 노른자 지단으로 앞으로 헤어를 만들어 놓았고 그린피스가 코, 소시지가 분홍색 입술이 되어 있다. 달걀구이에도 비엔나 소시지에도 새우튀김에도 생긋 웃는 눈과 입이 있다. 오늘도 사랑을 잔뜩 담으셨네. 아줌마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 거야? 헤헤헤, 나는 일단 웃음으로 무마하고 고개를 들어 둘을 봤다. 좀처럼 제대로 웃질 못하겠다. 삼생선살을 으깨 조미한 음식으로 분홍색을 내어 도시락 등을 장식한다. 저기 말이야, 가미노우라 쪽에 폐허 있잖아? 옛날 온천 마을 두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래? 아야, 너 알아? 응, 있다는 것 같더라. 거품 경제 때 리조트 시설. 저쪽 산속에. 우리는 나란히 아야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색바랜 커튼 너머에는 한낮의 평화로운 항구 마을이 있다. 작은 만으로 감싸인 고지 있고 그 위에 낮은 산이 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장소였다. 그게 왜? 문이 말하려는 순간 그토록 웃어넘기고 싶던 감정이 갑자기 사그라듦을 깨달았다. 그건 꿈이 아니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아니야. 그것은 더 개인적인. 아니, 됐어. 뭐야. 시작했으면 끝까지 말하라고. 둘이 동시에 소리쳤다. 그게 너무 웃겨 그제야 절로 웃고 말았다. 어라. 동시에 깨달았다. 둘의 얼굴 너머 그 산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얘들아. 저기, 산불인가? 어디? 봐, 저 산 말이야. 응, 어디? 저기. 연기가 나잖아. 응. 그러니까 어디냐고? 아니. 뻗은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다. 너는 보여? 몰라. 어디선가 밭에 불을 놨겠지. 미간을 찌푸리며 대화하는 둘을 보며 다시 산을 봤다. 검붉은 연기가 흔들흔들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연기가 보이는데. 아. 갑자기 치마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소리를 냈다. 같은 소리가 주위에서도 일제히 울렸다. 엄청난 음량으로 반복되는 무시무시한 불협화음, 지진 경보음이다.
교실에 작은 비명이 울렸다. 지진이야. 뭐? 정말이야? 흔들렸어? 황급히 스마트폰을 봤다. 긴급 지진 속보 경고 화면에 머리를 보호하는 등 지진에 대비하세요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천장에서 늘어진 형광등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교탁에서 분필이 떨어졌다. 와, 조금 흔들린다. 흔들려. 이거 큰 건가? 모두가 흔들림의 크기를 파악하려고 움직임과 숨을 멈췄다. 형광등 흔들리는 폭이 커지고 창틀이 살짝 비틀렸다. 발밑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서서히 가라앉으리라. 지진 경보음도 꺼지기 시작하더니 곧 모든 스마트폰이 조용해졌다. 멈췄어? 응, 멈췄어. 뭐야? 대단한 것도 아니었네. 살짝 겁먹었어. 요즘 좀 많아지네. 지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 방제의식이 낮군. 알림이 너무 요란해. 안도하는 술렁임으로 팽팽했던 교실의 긴장이 풀어진 반면 나는 달랐다. 내 등에는 아까부터 굵직한 땀방울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얘들아,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잠겼다. 응. 아야와 마미가 나를 봤다. 틀림없이 조금 전과 똑같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둘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기 좀 봐. 산맥에서 거대한 꼬리 같은 게 나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연기로 보이던 그것은 지금은 더 크고 높아져 반투명한 뱀처럼도, 모아서 엮은 누더기 조각처럼도, 거품을 일으키는 붉은 탕류처럼도 보였다. 천천히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저것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온몸의 소름이 절규했다. 저기 말이야, 스즈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산을 바라본 마미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너, 오늘 진짜 괜찮은 거냐? 어디 아파? 안 보여?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둘은 불안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내게만 보이는구나. 굵은 땀방울이 불쾌하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즈메, 잠깐만. 대답할 여유도 없이 교실을 뛰어나와 달렸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학교 건물을 나와 자전거에 열쇠를 꽂고 페달을 힘껏 밟았다. 산을 향해 해안가 언덕을 올랐다. 시야 끝 산등성이에서는 검붉은 꼬리가 여전히 또렷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늘의 굵은 선을 그뜻 뻗어가는 그것의 주위에는 들새와 까마귀가 떼지어 깍깍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사들도 제방의 낚시꾼들도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여름 오후 속에 있었다. 왜 아무도? 왜냐고. 확인해야 해, 보라고. 저것은. 어쩌면 저것은. 자전거를 박차고 뛰어내려 재빨리 조금 전 산길을 다시 달렸다. 달리면서 하늘을 봤다. 지금 그 꼬리는 하늘을 흐르는 거대한 강 같았다. 끈끈한 탕류 같은 굵은 몸통에서 몇 개의 줄기가 지류처럼 주위로 뻗어나오고 용암류를 연상시키는 붉은 빛이 이따금 번쩍번쩍 내부를 흐르고 있다. 뭔가가 끌려나오는 듯한 땅울림이 발밑에서 계속 울려왔다. 설마. 중얼대면서 폐허가 된 온천 마을을 달렸다. 계속 달리니 폐가 타버릴 것처럼 아팠으나 다리는 누가 강제로 당기기라도 하는 듯 점점 빨라졌다.
돌다리를 건너 버려진 호텔 로비를 통과해 중정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달렸다. 설마, 설마, 설마. 문득 주위에 기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탄 냄새에 바다 냄새가 섞인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것 같은. 앞쪽으로 창이 가까워졌다. 시야가 트이며 중정이 보였다. 으아. 역시 맞았구나.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했다. 저 문이야. 내가 연 저 문에서 그것이 나왔어. 너무나 작은 문에 불만을 폭발하듯 검붉은 탕류가 격렬하게 꿈틀대며 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복도를 달려나와 드디어 중정까지 당도했다. 50m 정면 앞에 탕류를 토해내는 하얀 문이 서 있었다. 아니, 눈을 부릅떴다. 꿈틀대는 탕류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밀고 있었다. 문을 닫으려는 것이다. 긴 머리, 큰 체격, 하늘을 가를 듯 아름다운 얼굴선. 그 사람이다. 오늘 아침 지나쳤던 그 청년이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그 듬직한 두 팔이 서서히 문을 밀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다. 분출이 줄어들었다. 탕류가 서서히 멈추었다. 뭐 해? 내 모습을 발견한 그가 호통을 쳤다. 여기서 나가. 그 순간 탕류가 폭발하듯 들이닥쳤다. 문이 튕기듯 활짝 열리고 청년의 몸이 날아갔다. 청년은 벽돌로 쌓은 벽에 세게 부딪혔고 부서진 파편과 함께 물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 황급히 돌계단을 뛰어내려와 물이 살짝 괸 중정을 달려 그에게 다가갔다. 물속에 등을 담그고 청년은 축 늘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들여다봤다. 후, 청년이 긴 숨을 내쉬고 혼자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다. 어깨를 부축해 도우려다가 깨달았다. 수면이 빛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직후 금색으로 빛나는 실 같은 게 소리 없이 수면에서 떠오르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잡힌 듯 공중으로 쓱 뻗어나갔다. 이건... 청년이 중얼거렸다. 중정수면 여기저기에서 금색 실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끝을 올려다보니 문에서 뿜어져 나온 탕류가 몇 갈래로 나뉘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마치 문에서 뻗어나온 한 줄기 끝에서 거대한 적동색 꽃이 활짝 핀 것만 같다. 금색 실은 그 꽃에 쏟아지는 샤워 물처럼 보였다. 이윽고 천천히 그 꽃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절망을 짜낸 듯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한다. 상상이 실현되고 만다. 오후의 나른한 교실, 그 창밖에는 천천히 지상으로 쓰러지는 거대한 꽃이 있다. 그러나 그 괴이한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 역시 아무도 맡지 못한다. 세상의 이면에서 육박해 오는 이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고깃배의 어부들도, 낚시하는 노인들도, 마을을 걷는 아이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꽃은 속도를 높이며 지표로 다가가고 있다. 내부에 담긴 그 방대한 무게, 그대로 그 꽃은 끝내 지상과 충돌하고 치마 속 스마트폰이 귀청을 찢을듯 울리기 시작한 것과 발밑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거의 동시였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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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경보의 무기질적인 합성음과 격렬한 흔들림과 삐걱대는 폐허에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격렬한 지진이었다.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큰 지진이었다. 위험해. 청년의 몸이 나를 덮쳤다.
내 얼굴 반이 물에 잠겼다. 직후에 쿵 하는 묵직한 충격음이 나고 눈앞의 수면에 붉은색이 흩어졌다. 피. 나를 덮친 청년의 신음이 머리 위에서 잠깐 들렸다. 청년은 바로 몸을 일으켰다. 아주 잠시 나를 보고 여기서 나가 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향해 달렸다. 살펴보니 도매 철골이 여기저기 무너져 떨어지며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어. 청년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문으로 몸을 던졌다. 문을 밀어 탕류를 다시 가두려는 것이다. 멀거니 그 등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청년의 셔츠 왼쪽 팔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통을 참듯 청년은 오른손으로 상처를 눌렀다. 오른 어깨만으로 문을 미는 상태였다. 그러나 탕류의 기세에 청년은 문과 함께 밀리고 있었다. 다쳤구나. 나를 철골로부터 보호하려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지진입니다라는 경보가 계속 울렸다. 지면은 끊임없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내 오른손은 아까부터 교복 리본을 꼭 쥐고 있던 터라 그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다. 청년의 왼팔은 이제 퉁몸 옆으로 떨어졌는데도 그는 등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문을 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울음이 터질 듯한 기분이 들며 생각했다. 영문도 모른 채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바꿔간다.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 굳어있던 오른손을 펴보려 했다. 쥔 것을 놓으려 했다. 물을 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으로 다가갔다. 달리면서 두 손을 앞으로 뻗어 그대로 전력을 다해 문을 밀었다. 너, 청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여기, 닫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치고 그와 나란히 문을 밀었다. 견딜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얇은 널빤지를 통해 전해졌다. 그 불쾌함을 눌러 없애버리려고 힘을 짜냈다. 청년의 힘도 늘어났음을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다. 문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혔다. 노래? 문득 깨달았다. 청년이 문을 닫으면서 아주 조그맣게 무언가를 읊조렸다. 저도 모르게 청년을 올려다봤다. 신사에서 듣는 충문처럼도 옛날 시 구절처럼도 들리는 불가사의한 말을 청년은 눈을 감고 열심히 읊어댔다. 마침내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들려온 것은 사람 목소리, 한껏 신이 난 듯한 아이의 웃음과 어른 몇 명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였다. 아빠 빨리, 이쪽이야, 이쪽. 온천, 오랜만이네. 즐거운 가족의 대화가 마치 직접 머리에 스며들듯 내 안에서 울렸다. 나, 할아버지 불러올게. 엄마, 한 번 더 목욕탕에 가자. 어머, 당신 아직도 술 마셔? 가족 여행, 내년에도 다시 오자. 멀리서 들리는 듯한 그 목소리는 퇴색한 영상 같은 것을 데려왔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많은 젊은이. 밝은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에 내가 태어나기 전 이곳의 모습. 탕. 커다란 소리를 내며 드디어 문이 닫혔다. 닫았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청년은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몸을 돌려 열쇠 같은 것을 문에 꽂았다. 아무것도 없었던 널빤지 표면의 순간 열쇠 구멍이 생기는 게 보였다.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청년이 열쇠를 돌렸다. 그러자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탕류가 확 흩어져 버렸다. 순간 밤이 낮이 된 것처럼 눈이 부셨다.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비가 쏟아지고 비가 수면을 후드득 두드리더니 순식간에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니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들도 사라졌다. 뻥 뚫린 듯 파란 하늘이 다시 찾아왔고 지진도 멈췄다. 문은 조금 전의 일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말없이 서 있었다. 이게 내 첫 번째 문단속이었다. 너무 세게 문을 민 터라 손을 뗄 때 억지로 뜯어내는 듯한 힘이 필요했다. 두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얕은 수면은 이미 잔잔해져 있고 주위에는 산새 소리가 가득했다. 청년은 나로부터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닫힌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아, 저기요. 금방 그거. 요석, 이 봉인하고 있었을 텐데. 네. 청년은 드디어 문에서 눈길을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왜 여기 왔지? 어떻게 미미즈를 봤지? 요석은 어디 있지? 아, 그게. 강한 말투라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미즈? 아니, 요석이라니, 돌인가요? 아, 그러니까. 노려보는 듯한 눈, 아, 지금 혼나는 거야? 왜 그러는데요? 갑자기 화가 나서 대들듯 물었다. 청년은 순간 놀란 듯 눈을 끔뻑이더니 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한쪽 눈에 걸린 긴 머리카락을 휙 넘겼다. 그 모습이 살짝 기적처럼 멋있어서 더 화가 났다. 그런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곳은 뒷문이 되어 있었어. 뒷문으로는 미미즈가 나와. 다시 알 수 없는 소리를 툭 내뱉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도와줬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다 잊고 집으로 돌아가. 성큼성큼 멀어지는 청년의 왼팔에 검붉은 피 얼룩이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나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구나. 잠깐만요, 소리쳤다. 오후 이 시간이라면 타마키 이모는 절대 집에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집 문을 열었다. 2층에 가 있어요. 구급 상자를 가져갈 테니까. 현관에 선 채 그에게 말하고 거실로 갔다. 아니야.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병원이 싫다면 적어도 응급처치 정도는 해야죠. 아까부터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하는 그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의사가 싫다니 어린애 응석이야? 익숙한 우리 집 현관에 그가 서 있자 아주 좁아 보였다. 포기한 듯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등 뒤로 들었다. 마을 상공에는 웬일로 보도 헬리콥터가 날고 있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 폐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기저기 돌담이 무너져 있었고 지붕기와가 떨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고즈넉한 마을인데 오늘은 무슨 축제 날이라도 되는 양 오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쓰러진 것들을 세우고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덕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 집 거실에도 물건이 흩어져 있었다. 책장의 책들이 바닥에 가득 쏟아졌고 벽에 동판화가 떨어졌고 관상식물인 물풀의 나무가 화분지에 쓰러져 마루에 흙이 쏟아져 있다. 벽 한 면을 장식하고 있는 타마키, 이모의 추억의 사진 코너에서도 액자가 몇 개 벽에서 떨어져 있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초등학교 입학식의 자기 사진을 힐끔 보며 옆에는 10년쯤 젊은 타마키 이모가 활짝 웃고 있다. 수납장을 열고 구급상자를 찾았다.
내 방도 꽤 어질러졌겠구나. 그렇게 각오하며 2층으로 올라갔더니 이쪽은 너무나 깔끔해 오히려 놀랐다. 내가 구급 상자를 찾는 동안 청년이 정리해준 듯한데 당사자인 그는 정리한 방 한가운데 앉아 상당히 피곤했는지 잠들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있었을 내 어린이용 의자에 앉아 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낡고 작은 목조 의자였다. 방을 정리한 데다 아이 때 쓰던 의자까지 느닷없이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찜찜해 큰 소리로 자, 일단 상처를 소독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를 깨웠다. 조금 전 13시 20분경 미야자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습니다. 또 현재 부상자 등 인명피해 정보도 들어온 바 없습니다. 청년은 거기까지 듣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뉴스를 닫았다. 그의 찢어진 상처는 피가 흐른 정도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았으나 혹시나 해서 물로 정성껏 닦고 멸균 시트를 붙였다. 의자에 앉은 청년 옆에 무릎으로 앉아 그의 왼팔에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굵고 단단한 팔이었다. 긴 셔츠의 가슴에는 문을 잠갔던 불가사의한 열쇠가 걸려 있었다. 시든 풀 색깔의 금속 열쇠로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산들바람이 들어와 창가 풍경이 조그맣게 울렸다. 잘하네. 붕대를 다루는 내 손길을 보며 그가 말했다. 엄마가 간호사였어요. 그보다 질문할 게 아주 많은데요. 그렇겠지. 단정한 입술이 살짝 웃었다. 아, 그러니까 미미즈라고 했죠? 그걸. 미미즈는 일본 열도 밑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힘이야. 목적도 의지도 없이 뭔가 일그러진 것이 쌓이면 분출해. 그저 난동을 부리고 땅을 흔들지. 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해치운 거죠? 라고 물었다. 일시적으로 가둔 것일 뿐이야. 요석으로 봉인하지 않으면 미미즈는 어디선가 또 나와. 아니, 지진이 또 일어나요? 요석이라니, 아까도 말했죠? 그거. 괜찮아. 조심스럽게 내 말을 막고 이어 말했다. 그걸 막는 게 내 일이야. 이 일. 붕대를 다 감고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처치를 끝냈다. 반대로 의무는 늘어만 갔다. 저기요, 굳은 목소리가 나왔다. 당신은 도대체. 고마워. 시간을 빼앗았네. 청년은 부드럽게 말하고 자세를 고친 다음 내 눈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은 소타. 무나카타 소타라고 해. 네. 제 이름은 이와토 스즈메입니다. 갑자기 통성명하는 바람에 너무 놀라 갈팡질팡하며 이름을 댔다. 스즈메. 입속에서 굴리듯 조그맣게 이름을 을조리며 소타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였다. 야옹. 으아.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드니 창가에 작은 실루엣이 있었다. 새끼 고양이가 돌출 창문의 난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이에. 너무 말랐네. 손바닥 크기의 작은 몸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으나 노란 눈만은 동그랗고 컸다. 새하얀 털에 왼쪽 눈만 검은 털로 덮여 있어 왠지 한쪽 눈을 맞아 시커멓게 멍이 든 것만 같았다. 귀는 힘없이 푹 접혀 있었다. 완전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의 얼굴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고양이와 소타 씨에게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 마른 멸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창가에 놓았다.
새끼 고양이는 킁킁 냄새를 맡고 신중하게 한 번 핥더니 다음부터는 서슴없이 먹기 시작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봐. 갈빗대가 고스란히 드러난 몸을 바라봤다.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 고양이였다. 너 혹시 지진에서 도망쳤니?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 하얀 고양이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다. 야옹. 어머, 귀여워라. 참 기특한 애네. 소타씨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저기, 우리 집 아이 할래? 절로 고양이에게 말했다. 응. 뭐? 대답이 있었다. 유리구슬처럼 노란 눈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마른 새끼 고양이의 몸이 어느샌가 통통한 화과자처럼 근육이 붙고 귀도 쫑긋섰다. 딸랑. 생각난 듯 풍경이 울렸다. 하얀 털로 덮인 작은 입이 열렸다. 스즈메는 착해. 좋아. 어린아이처럼 더듬더듬 내뱉은 목소리. 고양이가 말을 하네. 노란색 눈동자에 인간 같은 의지가 있었다. 그 눈이 내게서 소타시로 옮겨가더니 돌연 눈이 가늘어졌다. 너는 방해꾼이야. 꽈당,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흠칫 놀라 돌아보니 소타시가 앉아있던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의자만 쓰러져 있었다. 뭐지? 방을 둘러봤다. 소타시. 어디 갔어요? 없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 있던 소타시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다. 하얀 고양이는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입가가 씩 웃는 듯 보여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夸당. 그때 발밑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의자가 쓰러졌다. 뭔가가 이상하다. 夸당. 어린이용 나무 의자는 왼쪽 앞다리가 빠져 있어 3개뿐이었다. 그 다리 중 하나가 흔들리듯 움직였다. 그 반동으로 벌러덩 쓰러졌던 의자가 옆으로 눕듯 자세를 바꾸더니 다시 2다리로 바닥을 차고 일어났다. 의자는 3다리로 쿵쿵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2 눈동자로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맞다. 원래 그 의자 등판에는 확연히 움푹 팬 곳이 2군데 있다.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3다리의 어린이용 의자는 이번에는 자기 몸을 확인하듯 고개를 숙여 자신을 봤다. 뭐야, 이게. 의자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아니,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소타시. 스즈메, 나는. 순간 균형을 잃고 의자는 앞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곧바로 앞다리를 차올려 몸을 일으키고 그 기세로 빙빙 돌았다. 필사적으로 3다리를 움직이고 있다. 쿵쾅쿵쾅 탭댄스 같은 소리가 방에 울렸다. 마침내 의자가 움직임을 멈추고 창가의 고양이를 응시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의자가, 소타시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고양이는 창가에서 밖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기다려. 의자는 달려나가 울타리를 밟고 창가로 기어올라 그대로 창을 나갔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는 2층이라고. 소타시의 절규가 들려 황급히 창으로 몸을 내밀었다. 의자가 지붕 경사면을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었다. 마당에 넣어놓은 빨래로 떨어져 사라졌는데 다음 순간 시트를 휙 제치며 달려나갔다.
지나가던 차가 놀라 경적을 울렸다. 말도 안 돼. 쫓아가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바로 제정신인가 싶었다. 오늘 맛본 공포와 오한, 혼란이 내 안에서 단숨에 되살아났다. 미미즈와 지진? 말하는 고양이와 달리는 의자? 나와는 관련도 없고 당연히 관련 없어야 한다. 내 세계는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했다. 타마키 이모와 아야와 마미, 친구들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만 보였단 말이야. 바닥에 떨어진 소타시의 열쇠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다. 망설인 시간은 아마도 1초쯤? 계단을 뛰어내려갈 무렵에는 그 망설임조차 잊었다. 어머, 스즈메. 이모. 현관을 나오려는데 타마키 이모와 딱 마주쳤다. 미안. 나 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는데? 이모가 내 팔을 잡았다. 내가 걱정되어서 집에 온 거라고. 응. 지진. 너 전화도 통 안 받고. 아, 미안. 몰랐어. 나는 괜찮아. 이러다가는 놓치고 만다. 타마키 이모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나갔다. 잠깐, 기다려. 타마키 이모가 내지른 소리가 멀어졌다. 소타시 일행이 사라진 방향으로 언덕을 내려가자 드디어 시야 끝에 그 모습이 보였다. 소타시는 다리를 이리저리 비틀대면서 구르듯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그 훨씬 앞에서 중학생 남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다. 그때 의자가 앞으로 굴러 언덕을 미끄러지다 중학생들 앞에서 멈췄다. 으아. 아, 이게 뭐야? 의자. 놀란 그들 앞에서 소타시는 착 일어났으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 그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으악. 정체불명의 물체에 휘말려 공포의 절규를 내지르는 중학생들. 마침내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었는지 소타시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다시 언덕을 달려내려가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의자의 뒷모습을 마구 찍어대는 그들에게 내가 돌진했다. 그들을 해치고 의자를 쫓았다. 뒤에서 셔터 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와, 나까지 찍히는 거야? 이거 SNS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소타시 앞에 조그맣게 고양이의 모습도 있고 그 앞에는 항구가 있었다. 편의점 앞에 불량배들처럼 부두에 몰려있던 괭이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곳으로 하얀 고양이가 뛰어들었고 이어서 의자가 뛰어들고 조금 늦게 나도 달려갔다. 고양이 너머에는 손님들이 타고 있는 페리가 있었다. 자, 잠깐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일단 달렸다. 어이, 스즈메. 아. 굵은 목소리가 들려 그쪽을 보니 바다를 낀 옆부두에서 미노리 씨가 크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타마키 이모의 동료로 벌써 몇 년째 타마키 이모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슬쩍슬쩍 내비치고 있는 남성이다. 고깃배에서 짐을 내리던 중인 모양인데 착한 사람이라 나도 싫어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야? 질문을 받아도 도무지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 항구의 페리 승선장은 철제 계단이 덩그러니 있을 뿐인데 지금은 트럭 운전사 아저씨 등이 우르르 트랩을 걷고 있었다. 고양이가 그들 발밑을 빠져나가고 소타시가 그 뒤를 이었다. 아저씨들은 이게 뭐냐고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도 철제 계단으로 돌진했다. 정말 죄송해요.
일단 사과부터 하면서 아저씨를 제치고 트랩을 달려 올라가 페리로 뛰어들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정오에 발생한 지진으로 출항이 지연되었으나 안전이 확인된 관계로 이 배는 바로 출항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멀리서 들리던 기적 소리가 고막을 누를 듯한 음량으로 주위에 울려 퍼졌다. 기울어진 오후 해에 밀려나듯 고양이와 의자와 나를 태운 페리가 천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